대다수의 에너지가 미치는 비용들이 산업 섹터별로 굉장히 좀 다를 걸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뭐 의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장기 계약을 합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으로 유가가 이제 급등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처럼 5개월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지속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데일리 경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멸치증권 강화문 프리미엄센터 이하진 차장입니다. 최근 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네, 결국 유가와 이제 해운 가격의 상승, 이 두 가지가 제일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뭐 저금리나 저환율이나 이제 저물가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에는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고 오히려 해운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여러 이제 그 기업체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110달러냐, 뭐 120달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미국의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시장을 뭐 골디락스까지 시장에서 전쳐왔던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뭐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 결국 이제 통화 약세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이 조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가와 해운 가격의 상승이 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쟁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산업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여행 산업이랑 특히 항공 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항공 산업 같은 경우야 워낙 이제 우리가 유가나 환율에 굉장히 좀 민감한 산업이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당시에도 이제 유가가 이제 100달러 이상 나와줬었고, 실제로 이제 환율도 이제 거의 1,500원 이상 이제 육박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객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도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행 수요가 줄어든다. 그리고 항공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클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행과 특히 이제 항공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좀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유가 상승인데 실제로 유가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대다수의 에너지가 미치는 비용들이 산업 섹터별로 굉장히 좀 다를 걸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뭐 의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좀 장기 계약을 합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으로 유가가 이제 급등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우려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처럼 5개월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지속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던 상황이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사실 그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지금 3, 4년간 좀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미국과 이란 뭐 하나둘씩 우리가 처음에는 역시나 이제 우크라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전을 예상을 해왔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좀 장기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통화 정책의 변화가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심지어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도 그만큼 이제 그 반도체 수요에 대한 빅테크 업체들의 우려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가 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유가 급등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안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상황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때보다 더 빠르게 좀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워낙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쪽에 그 기뢰가 뭐 여러 개 계속 쌓여지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틀 전일 겁니다. 그때 이제 이란 대통령도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종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웠죠. 이제 배상금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추후에 이제 재전쟁에 대해서 재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 정도 약속을 좀 지켜달라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 좀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란 입장에서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제 미사일 자체가 총 한 2,500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점차적으로 공격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왔고, 그러면 적어도 한 1,000발 이하 정도 수준이라고 가늠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고, 워낙 이제 우크라이나 때 이제 에너지 그 위기를 굉장히 크게 겪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빠르게 이제 끝내기 위해서,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제 방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 한 4주 아니면 3주 내에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글로벌 자금 흐름이 바뀌면서 한국 증시는 어떤 방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1월 기준으로 이제 지금 한 3월 한 12일인가요? 13일까지. 그동안 이제 한 3개월 정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 자금 코스피에서만 대략 한 39조 정도 매도세가 이루어졌고,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는데, 그때까지만 하도 외국인들은 한 10조 정도의 매도세가 이어졌죠. 그런데 최근에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눈에 띄는 게, 특히 MSCI, 이머징 마켓 쪽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매도세들 은 흔히들 이제 액티브 자금들입니다. 액티브 자금들이 오히려 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패시브 자금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좀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물론 그게 이란 사태 이전에 일주일만 하더라도 그 3, 4조가 그 이머징 마켓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70%가 이제 한국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이제 매력도는 굉장히 크고, 특히나 이제 5천 초반까지 내려왔던 지수를 보게 되면은 PBR이 기준으로 대략 한 1.5배, 1.6배 수준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일본이나 중국, 대만에 대비해서도 저평가 수준이고, 우리가 흔히들 6천까지 갔을 때 뭐 정책적인 모멘텀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만큼 반도체 쪽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외국인 수급은 오히려 국내 시장으로 더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투자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반도체 사이클을 얼마나 길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최근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이제 의미가 있게 캐펙스 투자가 늘었는데, 특히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800억 달러 수준에서 올해 한 1,600억, 1,700억 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 캐펙스 투자를 늘렸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유의미하게 캐펙스 투자를 늘렸는데, 그게 7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40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죠. 물론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 앞선 기업들 대비해서는 그런 현금 차증률이 조금은 이제 떨어지는 건 좀 사실이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그만큼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훨씬 더 이제 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여러 가지 뭐 투자 그 비용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건 좀 사실이긴 하지만은,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회사채 그 발행 비용에 대비해서 워낙 매출이 월등하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의 우려는 생각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 이 사이클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자체의 그 사이클 자체가 보통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은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4년, 5년까지 지금 계속 이제 확대되어 가는 이제 구간이라고 봤을 때, 지금 당장의 가격들이 내년 추정치를 보고 있다면, 아마 이게 빅사이클 업체들이 만약에 비용에 따른 매출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2028년, 29년까지도 또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HBM이 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산업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작년까지는 SK하이닉스가 사실 HBM으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벌어왔었고, 우리가 흔히 뭐 쓰는 뭐 메모리나 아니면은 일반 뭐 스마트폰 쪽에 이제 쓰는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본용 메모리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비중이 작년 기준에 본용 메모리 비중이 한 83%였습니다. 나머지 그 HBM이 한 17%였고, 대신에 SK하이닉스는 HBM이 한 50% 수준, 그리고 본용 메모리 이제 수준이 50%였는데, 이게 갑자기 움직였던 게 작년 9월부터입니다. 작년 9월부터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HBM 쪽에 투자 그 라인을 굉장히 더 크게 늘렸어요. 오히려 본용 메모리 쪽의 생산을 덜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용 메모리가 이제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뭐 흔히들 보이는 뭐 PC 가격이나 스마트 가격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왔었고 지금은 심지어 이제 구형 메모리까지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더 이루어질 거고 삼성전자도 HBM을 아마 더 많은 비중을 아마 올라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본용 메모리보다는 이제 HBM이 실제 마진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아마 내년에 뭐 실제로 삼성전자는 뭐 400조 아니면 SK하이닉스는 300조의 영업이익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여력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BM 수요가 늘어나면서 범용 디램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현상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2년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라인을 지금 증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증설을 한다 해도 2028년부터 어느 정도 그 라인이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이제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Q는 정해져 있어요. 그냥 생산량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제 주문을 계속 오더를 내고 있는데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공급 가격 P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P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의 성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평택의 P5 공장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이크론도 싱가포르 공장 증설 발표를 했지만은 이건 다 2028년 이후입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일단 이런 현상들은 계속 지속될 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이 세 개사 아니고서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당장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28년, 29년에도 충분히 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전략은 어떤 차이가 있고 향후 경쟁 구도는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HBM4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큰 우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HBM3와 HBM4의 차이는 결국 베이스 다이의 차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도 뭐 생산하기도 하지만은 패키징이나 그런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그 작업들 자체가 하나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턴키 방식의 가능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줬을 때 가격의 마진의 차이도 굉장히 크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 이고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들어준 게 TSMC죠. TSMC의 이제 베이스 다이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TSMC도 그에 따른 수요율이나 이제 연산에 대한 능력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번 HBM4 같은 경우는 베이스 다이의 그 연산 그 능력 장치가 아직은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좀 하이닉스가 그 이유에 대한 전략 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BM4 같은 고부가 제품이 본격 양상되면 메모리 업체들의 협상력이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갑의 위치에 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 뒤바뀌어 버렸죠. 작년에 사실 젠슨왕이 이제 한국에 이제 방한을 했던 이유가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AMD도 그 MI450을 이제 빠르게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아니면 테슬라도 빅테크 업체들 도 자체 이제 AI 칩을 이제 생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젠슨왕도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랑 GTC에서 아마 미팅을 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젠슨왕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뭐 작년까지는 너네 수요일 안 나오게 되면은 미안한데 지금 당장 너네 거 쓸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수요일 안 나와도 되니까 지금 당장 있는 거로 다 달라고 하는 입장이죠. 지금 빠르게 여러 업체들이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호포 쪽에서 성공을 했고 블랙에도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AMD도 계속 꾸준히 지금 오라클이나 오픈AI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도 좀 젠슨왕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빠르게 우리는 이제 베라 루빈을 양산 시기를 좀 땡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대량 양산 같은 경우는 4분기로 좀 있기는 하겠지만은 3분기나 아니면 내일 다음 주에 있을 GTC에서 아마 여기에 관련된 좀 일정을 좀 구체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전 같았으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너네 HBM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 그러면 HBM 비용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다라면 지금 일단은 비용을 감당을 하고 일단 물량을 좀 확보하긴 측면이기 때문에 베라루빈 그 다음에 파인만까지 그게 내후년쯤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HBM 업체들이 조금 가격 협상력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경쟁 때문에 캐펙스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런 투자가 어느 순간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언제든지 지금은 그것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알파벳이 굉장히 빠르게 특히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을 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제 오픈 AI도 올해 하반기에 일단 IPO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IPO를 하게 되면은 여러 이제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지고 뭐 캐펙스 투자를 더 늘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캐펙스 투자를 줄이는 업체가 하나가 나오게 되면은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예가 뭐냐면은 오히려 그 캐펙스 투자를 줄어든다.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빅테크 업체들이 캐펙스 줄어든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가격 떨어지게 되면은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고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이란 사태 이슈가 장기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빅테크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안 되겠지만 물러나야겠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캐펙스 투자가 사실 뭐 당장에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좀 유의 있게 조금 살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늦추기 시작한다면 반도체 기업들에는 어떤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겠죠. 2주 전에 삼성전자의 1분기 가격 인상률을 70%에서 100%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삼성전자 1분기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40조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지금 한 30조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회사들이 지난 4분기 때 삼성전자가 대략 한 20조가 나왔을 거고 SK하이닉스가 한 19조가 나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격 상승에 따라 이제 레버리지가 올라가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이제 밸류가 여기에 있는데 가격을 그걸 못 따라갔던 겁니다. 주가가.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보였는데 만약에 그 앞서 했던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줄이게 되면 당연히 가격부터 먼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게 올라갈처럼 보이는데 사실 빠질 때는 굉장히 가속도로 급격하게 빠집니다. 그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사이트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는 특히 그 메모리 그 현물 스팟에 대한 가격들을 유심 있게 좀 체크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지금은 엔비디아 중심 구조인데 향후 경쟁 구도는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난 3, 4분기 때부터 이미 빅테크 업체들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블랙웰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알파벳이 본격 자체 TPU를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점. 워낙 이제 블랙웰이 본용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쓰임새가 이제 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자체 칩에 대한 경쟁력이 더 크게 수 있을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죠. 브로드컴도 향후에 그런 이제 구글이나 메타나 여러 빅테크 업체들의 그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가속도로 좀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게 루빈 양산을 더 빠르게 가속화할 겁니다. 이게 TPU 너네 만든 건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랑 그 기능 차이가 스펙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위해서 아마 엔비디아가 그런 기술력의 차이를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